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이 밤 사이에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시로, 시시각각, 스마트폰으로 계속 태풍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거 계속 조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예측치를 봤더니 이게 수도권을 통과할 줄 알았더니 충청권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글 제목 끝에 이렇게 또 태풍을 넣습니다. 자, 왜 태풍을 또 넣느냐? 자, 오늘 출근하는데요. 제가 특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태풍 영향권으로 서울이 들어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손을 봤더니 다 장우산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장우산, 긴 우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사실 장우산을 들고 출근을 했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상에 세워뒀던 차를 지하로 이렇게 옮기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이제 태풍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했더니 오피스텔 건물에 그 관리실에서 직접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퇴근할 때 창문 꼭 닫아달라, 그를 또 강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태풍을 대비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요. 자, 주식 투자에서는 만약 이러한 어떤 예상 가능한 어떤 일이 다가올 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느냐? 이게 주식 시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풍은 예상 진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로에 맞춰서 갈 가능성이 그래도 어제 확률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대략 한 70% 정도로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확률 범위를 정한다 한들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 같은 경우 태풍 예보나 그런 어떤 예보가 있더라도 어떤 정확하게 그 어떤 대응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9월 달에 매우 정확하게 금융시장 관련해서는 정확한 것은 없지만 요거는 거의 매우 정확하게 다가오고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현상이죠. 자, 9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FOMC 회의가 9월 22일,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요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죠. 시장에서는 이번은 당연하니까 12월에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그게 더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다음번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10년 장기 국채와 2년 단기채의 금리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자, 21.6bp 0.26% 포인트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와, 거의 직선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단기 금리에 바로 영향을 받는 2년 국채 금리가 0.25% 상승하면 0.25%는 곱하기 100 하면 25bp입니다. 그러면 바로 현재 21.6은 그대로 넘어서게 되죠.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자, 마치 태풍이 착착 진로를 맞춰서 스케줄대로 따라오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스케줄대로 착착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엄청나게 큰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시하기에는 좀 그래요. 뭐 비록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재료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워낙 큰 재료이기 때문에 저 또한 재료 선반영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가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2주 전에 8월 10일자 금요일일 겁니다. 그때 글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에 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자.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케이스를 보더라도 실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불안한 장단기 금리 역전 후 금융위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혹은 뭐 2000년처럼 역전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버튼이 눌려지고 이제 타이머가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대신에 언제 그 상황이 될지 모르고, 그리고 금융위기, 장단기 금리 역전부터 해서 금융위기까지 오히려 증시가 폭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단기 내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비해서 이 장단기 스프레드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습니다. 예, 뭐 증거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당연히 보고 계시고, 경제학자들도 당연히 보고 있고, 심지어는 유튜브에 경제 증권 관련한 유튜버,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뭐 그렇게, 예.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정말 큰일 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006년 케이스를 보더라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에 일시적으로 증시가 흔들렸던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이 꿀렁했어요.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그때 상승이 있었죠. 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충격 기간이 뭐 짧으면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뭐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은 마치 시간 타이머처럼 착착 시간 맞춰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살짝 해보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할 때 30분 늦는다고 하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나요? 러시아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정상회담 때는 매번 푸틴이 30분 이상 늦게 나타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보다도 20분 이상 늦게 나타나서 푸틴을 연맥였다. 예, 아이고 뭐 그런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은 시간을 착착 맞춰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 패드 홈페이지 가면요, 일정표가 있습니다. 자, 25일에서 26일. 이때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태풍이 올 때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뭐 유리창에 테이프 붙이고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넣기도 하고, 또는 침수가 우려돼서 어떤 분은 밖으로 끄집어 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자기에 맞게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될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와 체크를 몇 가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 글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나, 또는 수개월 내에 써야 될 자금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자산화 하십시오.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기의 투자 원금이 모두 사라지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순식간에 이게 하루 만에 회복됐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엄청난 하락이 나타났다가 하루 만에 회복하더라도 그 순간적으로 마진콜 때문에 강제 청산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개월 내에 써야 되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뒤에, 예를 들어서 결혼 자금이다 그러면 3개월 뒤에 요 돈이 명목상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그 1,0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3개월 뒤에 만약에 원치 않는 주가 하락 상황이고 6개월 뒤에는 다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난 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작은 금액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본인 스케줄에 어떤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곧 써야 될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피항 시켜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버퍼를 만들어 두세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투자자가 어떻게 비겁하게 겁쟁이처럼 안전자산을 섞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투자가 아니다, 고래와 쇼부다, 이런 식으로 일본 만화를 많이 보신 건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훅 갑니다. 고래와 쇼부 하다가 그 일본 만화 보면은 이게 사무라이한테 확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잘 지켜가시고요. 안 쓰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자산 배분 관련한 책 막 찾아보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찾겠어요. 어떤 책이 좋아요?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책이 아주 좋습니다. 시간을 이기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 제 책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다 넣어놨더라? 자, 9장에 한 300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건 민감한 내용이어서 제가 올 겨울 이후로는 특정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나 종목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종의 투자자분들이 워낙 강성이에요. 자, 그저 고평가된 종목군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평가되고 버블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 투자하고 계시다면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분산 투자하시고 자산 배분 전략으로 안전자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 시장이 만약에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하면요, 고평가된 버블이 있는 종목은 그거보다 몇 배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주가지수가 심각하게 빠진 건 아닙니다. 한 10% 내 그 정도 하락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버블이 심했던 업종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40%에서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토막 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90%까지 하락한 모 종목도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만약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는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라도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고평가된 종목, 이거 버블 이야기 나왔던 업종 내가 투자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 주의를 하시고 좀 냉정하게 심사숙고를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태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자,
긴 우산을 들고 출근하기도 하고, 베란다에 창문을 붙이기도 하고, 뭐 자동차를 뭐 안전한 곳에 옮기기도 하고, 뭐 좀 고쳐야 될 곳 있으면 미리 보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미국의 금리기 인상과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 우리가 단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각오와 그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의 성격은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인류는 모 아니면 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 이건 이제 시장 투매하라는 얘기구나 막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 절대 아닙니다. 100% 부정론으로 이야기 드린 게 아닙니다. 예. 자, 만약을 대비하자는 거지. 이 러펀드 뭐 예전에는 긍정론만 얘기하다가 이제는 부정론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거예요. 긍정론은 유지하되 거기서 약간의 비중만 조금 낮춰서 생각하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오히려 고비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마치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1994년 폭염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더위 뭐 심했던 거 이제 오래 겪어보시니까 뉴스에서 자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재밌는 그 어떤 풍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제 기억에 태풍이 하나 좀 제법 큰 게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여름에 한 이맘때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 지금처럼 안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의 그 태풍이 지나갈 때요, 농민들이 논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그랬습니다. 예, 폭염 뒤에 오히려 태풍을 엄청난 단비처럼 느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미국 금리 인상 뭐 분명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100% 위험하게 투자하고 계시다 그러면 약간만 줄여서 투자하시면서 만약을 대비하시는 그런 투자 마인드로 이번 시장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의 애청 그리고 구독하기 여기 화면에 있죠? 예,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 되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구독하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늘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매일 저의 증시 토크 영상은 계속되니까 내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